자,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도 됩니다. 네. 오늘은 항공직 공무원이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항공직 공무원일 텐데, 직렬을 어디 선택하고 또 지원군,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이번에 나왔는데 어디를 과연 가는 것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요거 직렬 선정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올해에 맞게끔, 그죠? 2023년도에 맞게끔 한번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많이 봤을 테니까, 그죠? 사진 한 번씩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25년 정도를 육군에서 항공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공 군무원들을 직접 데리고 있었던 지휘관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거기 있으면, 나 가려갖고 안 보이지 않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나도 항공 정비를 전공했지만, 항공 정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났어요. 한 3년 정도를 지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기지개를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현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의 5층 인하 부사관 장교 항공군무원 학원인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항공정비 전공한 학생들을 이 항공기술부사관, 항공군무원, 조종준사관, 나중에는 항공장교, 3사관 학교 가서 항공장교로 이렇게 가는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한 17명 정도를 이제 항공사에서 처음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직업전문학교나 통틀어서 항공 정비를 전공하는 학과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가 나온 건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기지개는 피지만 이 그림처럼 아직까지는 완전 소나기는 아니지만 조금 잦아들었긴 했지만 조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비를 피할 수 있으면서 경력관리, 항공정비에 대한 경력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직책이나 직업군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군무원 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항공에 4개의 직렬이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직렬은 안 합니다. 지원은 어떻게 보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항공 직렬 중에서 기체, 기관, 보기 이 3가지 직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미군의 모습으로 완전히 따라가진 않아요. 미군은 군대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50대 50으로 이루어졌어요. 전투 군인이 50, 군무원이 50 이 정도 유지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25에서 30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결정적인 건 인구 절벽 때문에 인구 절벽. 그래서 지금 군대에 가는 정령 인구 자체가 지금 너무나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 전투 현장에는 군인들이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건 군무원이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올해 군무원 이렇게 선발 계획을 제가 딱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21년도에는 7,600명이 모집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6,490명 정도가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6,500명 정도 21년도에 선발을 했다. 군무원이. 그것만 여러분들 알면 돼요. 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4,500명 뽑는다고 했지만 실제는 5,700명. 그래서 거의 작년도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5,600명 정도 줄었지만 또 기술직군은 또 많이 뽑았어요. 올해는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예상할 때는 약 작년도보다 한 50% 수준인 2,500에서 3,000명 정도만 뽑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에서 올해 4,035명을 선발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선방한 건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제 예상은 이거였거든요. 기술 직군들은 그대로 거의 유지할 것이고 22년도 인원수를 유지할 것이고 행정이나 군수 직군들은 좀 많이 확 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틀려진 게 뭐냐면 행정이나 여러분들 다 보면 알겠지만 행정이나 군수 직군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인원수를. 그죠? 물론 이제 7급은 두드러지긴 특징이 뭐냐면 작년도에는 7급 군무원을 되게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7급을 거의 안 뽑았어. 그래서 7급을 제외하고 9급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9급. 9급으로 봤을 때 행정이나 군수 9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뭐야 그러면 행정이나 군수는 계속 많이 뽑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기술 직군 특히 우리 항공직을 이렇게 보면 항공직군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예상을 해. 내가 어디 군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또 우리 군무원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니까 뭐 공군에서 군무원들이 뭐 하는지 육군 항공에서 군무원들이 뭐 하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내가 군무원 지원해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부분 예상하고서 갔어. 그래서 이직률이 별로 없는데요. 특히 항공 직군은 이직률이 거의 없대요.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서 계속 내가 예상했던 일이고 예상했던 뭐 거니까 하는데 행정이나 군수 직군으로 간 군무원들은 9급 뭐 7급 할 것 없이 자기가 예상한 거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행정이나 군수직은 대부분이 이제 보면 동사무소나 뭐 이런 분들처럼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보니까 막 뭐예요 군무원들이니까 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지만 군무원들한테 요새 최 근래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약간 군인스러운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갔는데 여자분들이 군 문화나 이런 거 적응하기 힘들어서 많이 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직에 따른 추가 선발 개념이 좀 적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3천여 명 안쪽으로 뽑으려고 했다가 그 전에 한 3년에서 4년 동안 뭐 행정이나 군수 직군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로? 다른 공무원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7급으로 올라가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채로는 7급을 좀 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9급 정도로 뽑고 특히 항공도 작년도에 7급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9급으로 간 친구들이 올해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9급으로 가 있으면서 7급으로 갈아타려고. 근데 완전 폭망한 거지. 이번에 7급 몇 명 뽑아요? 항공은 1명. 해병대 1명 뽑아요, 1명. 그래서 조금 그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좀 허망할 텐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물론 7급으로 맨 처음에 가면 좋긴 하겠지만 7급으로 가지 않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휘관으로 똑같은 입장인데 7급 군무원이라고 선발돼서 왔어요.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뭐냐면 당장이라도 비행기 고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7급 군무원이나 9급 군무원이나 거의 똑같은 사람이 7급 9급 간 거야, 이번에. 몇 번에 걸쳐서. 근데 뭐야, 이거 7급 군무원인데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 그런 것들이 계속 의견이 야전 부대에서 의견이 취합돼서 올라가서 이번부터는 거의 기술직군 특히 7급 군무원으로 거의 안 뽑을 경향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 9급, 6급, 뭐 7급 어간에서 6급, 7급, 8급 이런 데는 다 경력직으로 이제 뽑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돌아와서 올해 23년도에 4천여 명 뽑는 것은 그런 경향, 그러니까 어떤 추가 선발이라는 개념이 좀 적용됐고요. 특히 이것은 뭐 우리 23년도에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공무원을 숫자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타 공무원들은 50%밖에 안 뽑았어요, 예년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군무원 시험 절차는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스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만 한 번씩만 탁탁 짚어줄게요. 뭐 다 알고 있죠? 이거
아직까지 한국사나 영어 준비 안 된 사람은 언제까지 준비하면 됩니까? 7월 15일 날 시험인데 7월 14일까지 자격을 따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따고 7월 15일부터 19일까지인가 그때 기록을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지원서를. 그때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또는 지금 군무원이 올해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뽑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안 했는데 이번에 모집 공고 보면서 시도하시는 분들도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한국사나 영어는 충분히 따면 되니까요. 한국사는 앞으로도 2번인가? 뭐 6월 달에 시험 한 번 있죠. 6월 달 거 한 번 있고요. 영어는 GTF는 뭐 2주에 한 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군무원 선발 일정은 지금 각 군에서 채용 공고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걸 권장해요. 인터넷은 뭐 서류 접수하고 뭐 보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예년이랑 좀 틀려진 게 24시간 접수를 해요. 24시간 아무 때나 인터넷이니까 접수가 가능하고 단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마지막 날은 18시에 종료돼요. 마지막 날 내가 한 24시까지인 줄 알고 그때까지 여유 부리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8시에 종료되니까 18시까지 무조건 지원서 써야 돼요. 또 지원서만 입력해놓고 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응시 수수료를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영수증까지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접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은 18시에 종료되는데 그 전까지 지원서 플러스 응시 수수료까지 결제를 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7월 15일 날 시험 있고요. 8월 18일 날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자 발표 나면요. 바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년으로 보면요. 면접이 뭐 해군, 공군, 해병대는 좀 준비 기간이 있어요. 한 3, 4주 정도 준비 기간이 있는데 육군은 워낙에 많은 인원들을 면접을 해야 돼서 딱 발표 나고 나서 준비 기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1, 2주 만에 바로 면접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육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면접반을 운영하냐면 뭐 항공 군무원 면접반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희밖에 없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예년에 항공 군무원들 면접 질문도 저희들만큼 갖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면접반을 미리 운영합니다. 자기가 점수 딱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반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면접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까지 군별 면접이 이루어지고 10월 6일 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납니다. 그리고 합격자만 발표나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요. 요 이후에 11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임용이 됩니다. 각 지역으로 가요. 육군은 12월 1일부터고 나머지 공군이나 이런 데는 빠른 데는 11월 1일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지망을 해요. 그것도 저랑 또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냐? 내가 생각하는 부대의 상은 이런데 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의들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부대에서 항공부대에서 25년 동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담 또 가고 나서도 그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부분은 그죠? 예전에는 육해공군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 치르는 건 하나밖에 안 돼요. 다 넣는데 예전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간다 이랬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접수한 곳 한 곳만 승인해줘요. 그러니까 한 곳만 넣으세요. 한 곳만. 인터넷 접수 가능하고요. 나머지 쭉 보시면 되고 7급은 20세 이상이고 9급은 18세 이상이고요.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같은 시험 문제. 그래서 응시번호 있죠. 응시번호 여러분들 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응시번호 나오면 저한테 공유를 꼭 해주세요. 저도 합격 불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응시번호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25문항씩
우리가 세 과목 보잖아요. 75문항. 75분이 주어지고 75분이 어떻게 됩니까? 75분이 본인이 자유롭게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과목 끝나면 다음 걸로 주고 이게 문제 3개를 다 주고 75분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 친구가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는 항상 합격권 내에 들어있던 친구인데 얘가 긴장해서인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전공을 먼저 풀었어. 왜냐면 국어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공을 먼저 풀다가 국어 시간을 확보를 못한 거야. 그래서 국어가 항상 높게 나와서 국어 점수가 항상 높아서 합격했던 애인데 국어를 완전히 망쳤어. 과락을 맡았어. 과락. 말이 돼요? 국어가 한 75점, 80점 되는 애인데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1, 2교시 그 전공 시간을 거의 할애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는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어는 막 지문이 길고 그런 거 막 읽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어를 먼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국어를 먼저 하고 전공은 우리가 대충 봐도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아는데 국어는 진짜 지문 막 긴 거 나와버리면 막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시라. 필기에서 육구는 1.3배, 타구는 1.5배까지 합격시킵니다. 그러니까 10명 튀오면은 13명, 육구는. 그 해공군 뭐 해병대는 15명. 근데 동점자는 어떻게 한다? 합격.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명 합격이면 14명, 15명, 육구는. 해공군은 어떻게 돼? 17명? 뭐 이 정도씩은 합격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합격 컷도 공개할 거예요. 예상 합격 컷. 예상 합격 컷은 1차 합격 컷입니다. 실제 최종 합격 컷은 그 뒤로부터 5점이나 10점 뒤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비공개 시험이고요. 쭉 나머지는 보고 과락 기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술 직군이잖아요. 기술 직군은 과목별로 40점 이상이면은 과락이 면합니다. 평균 40점 이상이면 과락이 면하는 겁니다. 인증 과목은 뭐 다 알고 연도 한번 보세요. 인정 기간. 영어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사는 19년 1월 1일 이후에. 요건 3년, 4년 인정해 줍니다. 네. 나머지 기준은 다들 아실 거고요. 면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을 하는 중에 신원조사나 아니면 신원지수서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이 와서 떨어져요. 아예 면접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신원조에 나오면 연락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결격 사유들이 있잖아요. 무슨 형을 집행받고 몇 년 이상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나중에 연락 받아요. 필기시험 합격되는데 신원조사 이제 딱 들어가서 면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떤 친구들 면접반 운영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안 와. 너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저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따지시고요. 면접은 뭐 통상 9급 군무원은 면접관이 3명, 본인 1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3대 1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기 이름 석자하고 자격증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옛날엔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일부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준다, 뭐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소개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에 쓰냐면 신원지수서 있잖아요. 신원 조회하는 기관. 그러니까 지금 옛날로 따면 기무부대 거기 서류 넣을 때 자소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 넣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 점수화되거나 그게 면접관이 쳐다보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용유예 제도가 있어요.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요. 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3학년 다니고 있는데 3, 4학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대 인력 운영상 불용하는 경우도 있다. 너 지금 당장 우리 인원 필요해. 너 올래 먹고 말려면 말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해줍니다.
임용 대기자가 의외로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아까 4천 몇백 명 뽑잖아요. 4천 몇백 명 뽑으면 4천 몇백 명 올해 내에 다 각 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 내에 한 40% 정도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도에 막 전반기에 합격시키는 애 10명인데 올해 부대 인원 필요한 인원은 공석이 7자리야. 그러면 7명만 원하는 애들 쭉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은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도 어디 자리 나올 때마다 연락해줘요. 너 들어갈래? 그래,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검사, 공무원, 저도 조금 전에, 며칠 전에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특강을 좀 들어가야 될 때, 무슨 서류, 교사, 강사로 들어가는데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쉽습니다. 근처에 있는 내과나 이렇게 잘 다니는데 가면 되는데, 제가 권장해주고 싶은 거는요, 필기 합격되면 바로 해봐라. 바로 해봐라. 지금 미리 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필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필기 합격됐다 그러면 바로 해보세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이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거 조치해가지고 클리어 시켜야죠. 웬만하면 여러분들 합격될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며칠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오는 대로 해서 제가 다닌 데는 어저께인데 오늘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근무지 배정, 요거는 합격되고 최종 합격되면 근무지 배정이 되는데 국방부는 우리랑 상관없고 육군은 희망 지역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적어요. 그러고 나서 1순위 지역 서울 강남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는 다 원하겠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요? 제일 점수 좋은 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쫙 하였고 10지만까지 자기가 원하는 데 없어. 그러면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 와요. 지금 어디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는데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자리 남은데 가실래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고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은 임용유예가 되는 겁니다. 해군이랑 여기는 필기 순서 기준으로 상위자 우선권을 무조건 주는 거고요. 육군은 10지망, 공군은 3지망. 10지망이 이제 지역인 거죠. 자기 연고지. 왜냐면 군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줍니다. 근데 만약 숙소 부분이 자기가 좀 능력이 좀 딸려서 좀 이렇게 지원받고 싶다. 역으로 오지로 가세요. 격오지로 가면 거기는 숙소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괜찮아. 언젠가는 한 번씩 가야 돼. 그러니까 미리 가는 것도 괜찮아. 자기가 총각이고 이럴 때 나 같으면 가서 거기서 그렇게 지원받고 어느 정도 기반 닦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지원 후 주의사항, 각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제부터 여러분들 지원하고 나면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변동해서 있으니까 빨리 내세요.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수험표 잘 보관하고 공인된 신분증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때 당일 나가서 신분증 안 갖고 가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꼭 준비하시고요. 한국사 영어 자격 미취득자 추가 등록 기간이 15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쭉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사진 찍어도 돼. 온 사람들 사진 찍어도 되고.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올해 예상 컷입니다. 자, 보는 방법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기체기관 보기 직군이 총 264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117명 많이 줄었죠. 근데 뭐냐면 7급을 한번 봐보세요. 7급이 지금 다 없어진 거야. 그랬을 때 9급은 거의 예년 수준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드러지는 거는 육군이 이번에 계속 예년 수준으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해공군 해병대 여기는 올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정도의 인원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이 격오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약간 이직률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해공군
해공군은 이직률이 지역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 대도시권에 있고 생활 여건이 괜찮고, 또 특히 공군이나 해군은 거의 군무원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야전 부대나 이런 데는 거의 안 가고, 일선 부대에는 안 가고 야전 정비 아니면 창 정비라는 이런 지역으로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지역으로 가는데, 육군은 실제 비행 대대, 예를 들면 항공 대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실제 군인들하고 똑같이 훈련도 나가야 되고 당직 근무도 서야 되고 이러니까 이직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은 계속 앞으로도 이 정도 인원을 뽑아낼 것이다.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올해 건. 작년도에는 육군의 기체 직구는 9급이 66.33이 커트라인이었어요. 1차 컷. 근데 올해는 저는 한 70 정도 봅니다. 올해 인원 적게 뽑기 때문에 70이면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작년도보다 지원자가 좀 적어든 것 같아요. 한 3분의 2? 적어도 3분의 2에서 50%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기회. 그죠? 적게 뽑지만 지원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거의 예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한 70점. 1차 컷은 지날 수 있는데 1차 컷만 우리가 목표는 아니잖아. 1호부터 5점에서 10점.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기체 직군 가고 싶다 그러면 한 80점 이상은 맞아줘야 돼. 80점 이상. 오케이, 이해됐죠? 자, 기간은 마찬가지 80. 39명 뽑고 46명 뽑는 겁니다. 요 인원수예요. 보기 직렬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참 고민될 텐데, 보기가 이번에 너무 뽑질 않아. 그치? 여기 육군이 2명, 해군이 7명, 끝이야. 9명이야, 총. 보기 직군은, 그럼에도 보기 직군 가는 사람들이 꼭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 정답은 이번에 보기 간다 그러면 해군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체 직군으로 가는 친구들은 뭐냐면, 육군을 쓰는 게 스탠다드 하고, 조금 낮춰 잡으면은 요 해병대로 가야 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육군으로 가는 게 스탠다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계속 앞으로 해가지고 육군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해병대로 가야 돼요. 지금 공군은 너무 인원수, 공군 매니아들이 꼭 있거든? 죽어도 공군 가겠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1명, 2명이에요. 여기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군도 올해는 별로 3명, 2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육군을 최대한, 그러니까 기체나 기관은 육군, 그 다음에 보기는 해군, 해병대는 조금 낮춰 잡을 때 해병대로 가는데,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군무원의 모습은 육군과 해병대의 모습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해병대라 그래서 군무원이니까 이거 해병대가 훈련이 빡세고 이러니까 거기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육군이나 해병대나 군무원의 움직이는 모습은 똑같다. 그래서 자기가 점수대 나오는 거 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들이 21년도부터 이게 항공군무원 전문학원을 했는데요. 그때 21년도에 22명 합격했고요. 작년도에는 26명 이렇게 합격을 해서 항공군무원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최다 인원을 합격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필기시험 플러스해서 면접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올해는 좀 걱정이에요. 이 인원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원자 자체가 없어요. 별로 없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 우리 실강이나 인강 듣는 학생들 포함해서 또 더 나가서 이제 합격되고 나서 면접 보는 친구들까지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 전통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최다 인원을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60점대가 컷인 산업기사나 70점대가 컷인 면장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요. 그 이상급 점수.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산업기사, 면장, 뭐 기능사 이런 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급 되는 문제, 즉 시중에 안 돌아다니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한 거예요. 정비사, 그러니까 우리 FAA에서 나온 뭐 아니면은 우리 그 국토부에서 나온 교재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상급 되는 문제에서 분명히 그거를 누가 하나 더 맞히냐 덜 맞히냐 가지고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군의 미필자는 부사관 진출 후에 경력직 항공 군무원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앞으로 경력직 항공 군무원 많이 뽑아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전공자이면서 자격증 취득한 지원자는 지금부터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면 뭐 우리 그 지금부터라도 문제풀이 드는 친구들은 이론 인강도 제공하니까 이론 인강, 문제 실강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문제풀이 인강과 좀 지역이 멀어서 문제풀이 과정을 저희들 실강 계정을 뭐 저번 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풀이 인강 과정을 지역상으로 좀 여기까지 오기 힘들 때는 인강 과정도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강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요거는 여기 와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도 뿌려지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제가 올해 항공공무원 전문 면접반 모집은 아까 얘기했던 8월 1일부터 5명씩 1대5 반이 있고요. 면접반이 여러분들 5명과 제가 다 합니다. 면접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명과 제가 이렇게 하는 1대5 반이 있고 1대1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1대5 반에 들어가면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강 또는 화상으로 각각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인천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안 살아서 이거 못 들겠네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화상으로 작년도에 한 친구들 중에 합격생들 되게 많아요. 화상으로 뭐 포항,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 있는 친구들도 다 화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항공군무원 전문 면접반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군무원 질문 내용,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항공 전문적인 전공 관련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예비 면접 그 반이 있는데 예비 면접만 해볼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고 예비 면접, 실제 면접이란 가정 하에서 저하고 또 항공 그 전문가하고 군무원 분하고 제가 초빙을 해서 실제 면접이랑 똑같이 3대1로 이렇게 하는 면접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 면접반에 1대1 반, 1대5 반은 제일 마지막에 그거는 하는 거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만 하는 분들이 있고 답변 자료들 자기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주세요 이런 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고 뭐 있으면 저는 어떤 형태든지 다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마치면서 설명회 참석 후에 문제풀이반 등록 학생들 여태까지 모의고사 5회분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지금 이제 이후부터 우리 학원 듣고 있는 실강생이나 인강생들 그리고 외부생들도 다 직렬 선정 상담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강생들은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인강생들은 이건 온라인이나 전화로 할 거고요. 외부생들은 일정을 하여튼 지원서 쓰기 전까지 개인 컨택을 하세요. 그러면 요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현재의 수준을 파악해보고 그 수준을 고려하고 본인의 어떤 뭐랄까 저 가고 싶은 곳 희망지까지 포함해서 제가 어느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제력은 보통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부터의 자제력이 여러분들 자제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참석 신청이나 이런 거 전화번호 보시고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고요. 요 시간 이후에는 참석자들 필요하면은 개인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